조커 폴리 아대를 보고 왔고요. 견눈질 해가지고 반응 보기로는 압도적으로 불호가 더 많은 것 같던데. 근데 그 이유가 이 영화의 어떤 한 장르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1편을 보고 나서 기대했던 만큼 뭔가 자극이 충족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냥 이 작품 시리즈 특유의 그 분위기가 싫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1편을 워낙 불편하게 봤던 터라 오히려 이번 2편이 그렇게 나쁘진 또 않더라고요. 시놉시스를 전달을 드리자면 2년 전 세상을 뒤흔들며 고담시 아이콘으로 자리한 아서 플렉은 아캄 수용소에 갇혀 최종 재판을 앞둔 무기력한 삶을 살아간다. 그러던 어느 날 수용소에서 운명적으로 만난 리 퀸젤은 아서의 삶을 다시 뒤바꾸며 그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조커를 깨우고 무고한 시민을 죽인 죄로 재판에 오르게 된 아서. 그는 최후의 심판대에서 할리퀸과 함께 자신 조커의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아무래도 전작 얘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1편을 좋아하지 않았다고 거듭 말씀드렸던 것이 작품의 의도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오해라고 해야 되나? 1편을 보면서 좀 그렇게 미스 언더스탠딩 했던 부분이 2편을 통해서 아 그게 오해였구나 라고 두 이야기가 이어지면서 서로에게 굉장히 강한 영향력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무엇을 오해했냐면 제가 조커를 너무 별거로 봤어요. 그러니까 좀 뭔가 되게 두려운 것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잠재적인 어떤 그런 영향력 같은 거에 대해서 너무 미리 노파심을 많이 갖고 걱정했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2편을 보면서 확실히 알았어요. 아서 플렉은 그냥 찌질이었던 것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찐따. 인셀이라든지 너드 이런 수준도 아니고 그냥 찐이야. 근데 나는 1편을 보고 그리고 그 1편이 나온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부정적으로 이미 마음을 먹어버렸다 보니 좀 더 안 좋게 봤었던 것 같더라고요. 돌이켜보니까. 이번 조커 폴리 아대 전 장면을 통틀어서 아서 플렉 캐릭터의 캐릭터성에 대해 딱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었던 장면이 있었는데 아서가 어떤 모종의 이유로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농담을 쳤는데 그 교도관의 마음에 들어가지고 교도관이 담배를 하나를 줬어요. 담배를 줬다고 고맙다는 어떤 표현으로 교도관의 등을 이렇게 탁탁 치는 거야. 근데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봤을 때 조금 아랫사람한테 하는 제스처잖아요. 교도관의 등을 수감자가 탁탁 치는 거예요. 그럼 교도관은 화가 나요, 안 나요? 그래서 바로 머리 팍 이렇게 후려버리면서 야 까불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씬이 있었는데 아 저게 아서 플렉이구나 저게 아서구나 라는 뭔가 느낌이 되게 강하게 와닿았던 씬이었어요. 그러니까 찌질이 찐따라고 정의하는 그 캐릭터가 어떤 의미냐면 사회성이 좀 부족하고 여유가 없고 눈치를 조금 파악하는 게 힘든 인물. 정말 그렇게 극단적인 어떤 교도소에서 자기를 막 학대하기도 하는 교도관에게까지 지금 당장 자기가 뭔가 인정받았다는 기쁨에 취해서 눈치 없이 구는 행동을 보니까 너무 거의 확 와닿으면서도 또 안쓰럽기도 하고 동정심이 들긴 하는데 또 내 옆에는 저런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는 이런 마음을 들게 하는 것이 아서 플렉의 캐릭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Do you still think you're a star? 제가 1편을 꺼림칙하게 봤던 이유는 아서 플렉이 조커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러니까 그가 미칠 수밖에 없었던 그 과정을 너무 지독하게 묘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고담시티라고 전제된 이 그 DC 코믹스 안에 배경 자체가 너무나 모질어요. 조커한테 너무 모질어. 최소한의 인정도 없고 뭐 복지도 없고 배려도 없고 항상 날 서 있는 그런 세계관이란 말이야. 아서가 항상 사회한테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아요. 말 그대로 정말 지옥 같은 하루하루거든요. 마침내 폭발을 하게 되고 폭주를 하게 되고 자기 딴에 뭔가 포효를 하는 것이 살인이라는 어떤 수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게 사실 외적으로 보면은 범법 행위잖아요. 절대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행위인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추앙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커 입장에서는 아서 플렉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동안 참고 참았다가 어느 순간 표출을 하니까 아이코닉한 혁명가가 되어 있어. 아 이게 맞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 뭔가 제가 그 당시에 그 영화를 너무 시리어스하게 봐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게 좀 저는 무서웠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지금 되게 길게 얘기했는데 한 줄로 설명해보자면 사회로부터 다구리 당하던 찐따가 폭발해가지고 다크 히어로가 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이렇게 텍스트로만 놓고 보면 그렇게 특이할 것까지는 없는 얘기인 것 같아요. 다른 슈퍼히어로 영화라든지 범죄 영화 같은 데서 압축된 이미지로 딱 보여준다든지 한다는데 이 조커 는 영화 한 편을 통째로 그거를 아예 할애를 해버리니까 그게 조금 다른 점? 그 묘사조차도 너무 한 겹 한 겹 디테일하고 섬세해서 그런지 헷갈렸었던 거지.
이 영화 진짜 이래서 인터넷에서 그렇게 찐따들이 포스팅 플레이하면서 계단춤을 막 춘다고 하고 막 뭐 이 영화 보고 막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몇 명 쏴 죽였고 이런 게 이거 조커를 지금 옹호하는 건가? 이로 인해 초래된 모든 비극이 약간 그럴만했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려는 건가라고 착각을 했었던 것 같아. 그랬는데 2편을 보잖아요. 폴리 아들을 보면 어림도 없지. 세상은 더 잔인하더라고요. 1편에서 내내 그 아서 플렉을 정신적으로 극한 상태로 몰아가가지고 조커로 데뷔를 시켜버리더니 2편에서는 그것을 빌미로 노예 계약을 아이돌들 가끔 보면 막 하루에 2시간 자면서 맨날 뭐 행사 무대 돌리고 막 한다 막 이렇게 노예 계약 때 이런 말 나오잖아. 이 사회 고담 시체가 조커를 그렇게 만들어. 조커로서 그의 이미지를 소비하고 그걸로만 그를 받아들이려는 사람 사이에서 고민을 하는 모습이 또 담겨져서 흥미롭더라고요. 모르겠어요. 1편을 만들 때 2편의 이 흐름까지 생각하고 만들었던 건지는 모르겠고 뭐 1편이 나오고 나서 이거 수습해야겠는데 라는 느낌으로 2편을 만든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서 플렉은 끝까지 이용만 당하네? 아이씨 잔인한데? 아니 고담시티 같은 그 극단적이고 무질서한 사회 속에서는 아마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법한 그 폭력의 욕망 그 니즈를 아서 플렉이 생방송에서 해버린 이후로 조커를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는 외롭고 사랑과 관심을 필요한 사람이고 주목받고 싶어 하니까. 2편을 보니까 확실히 그 어디에 지금 초점을 맞춰가지고 우리가 이 어떤 비극적인 상황을 이해해야 되는지는 좀 확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흐름까지 고려한다 치면 1편과 세트로 묶어서 이번 2편의 어떤 전체적인 전반적인 스토리 구성이라든지 뭐 엔딩 같은 부분이 가장 적당했지 않았나. 이게 어떻게 보면 최선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아쉬운 거는 있었다. 사람이 참 모순적인 게 1편이 너무 이거 좀 과하다. 이거 너무 좀 너무 폭력적이다. 이러면서 조금 불편해했으면서도 2편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리고 할리퀸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런데 레이디 가가가 캐스팅이 된다고 하니까 와킨 피닉스랑 또 얼마나 둘이서 미친 짓거리를 할까라는 불안한 기대감이 있었나 봐. 진짜 얼마나 또 미친 짓을 보여줄지 어떤 이미지가 나올지에 대한. 그런데 아예 그런 전개로 가지를 않네요 영화가. 1편에서는 아서 플렉이 고초를 겪고 본격적으로 조커로 데뷔하는 스토리잖아요. 그러니까 기승전결로 따지자면 약간 기승 부분이고 운동으로 따지자면 웜업 느낌이었는데 그러면 다음 편 바로 이야기가 이어져서 나온다는 2편이 나온다고 했을 때 나는 뭘 기대했겠어? 당연히 기승전결로 따지자면 저언이 나올 것이고 운동으로 따지자면 본격적인 본운동을 할 것이라 예상을 했겠지. 근데 그게 내 잘못이야? 그냥 이야기 흐름상 그렇잖아. 이제 뭔가 고초를 다 겪은 조커가 딱 솟아올랐으니까 여기서 뭔가 정점을 찍고 내려간 이야기를 그릴 거라 생각을 했었지. 배트맨 비긴즈에서 배트맨이 어떻게 되는지 막 수련하는 과정을 통해서 데뷔를 한 다음에 2편에서 완전 호적수 조커를 만나고 3편에서 뭐 라스 알군인가 그런 사람 만나가지고 이제 문 닫는 이런 구성 우리가 보통 이제 히어로 무비 트릴로지를 많이 봐왔으니까. 그리고 보통 우리가 다른 배트맨 영화들에서 조커가 어떻게 나왔어요? 완전 카오스 그 자체로 나왔고 미친놈 중에 미친놈, 또라이 중에 또라이. 거기서 너무나 꽹가리를 치고 다니니까 당연히 여기 조커도 그에 상응하는 그 정도는 더 하겠지라고 예상하게 되죠. 여기서 나오는 조커는 바로 꼬랑지를 내리더라고요. 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저렇게 은퇴하시는구나. 기승전결 결이구나. 쿨다운을 하네? 본운동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좀 당황스러웠죠. 깽판 더 안 치네? 근데 생각해보면 그게 맞는 것 같아.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왜냐면 막말로 지금 이 세계관에서 조커에 대항할 만한 캐릭터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조커가 여기서 만약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판을 치기에는 뭔가 없어. 완전 그냥 그 라스 폰 트리의 영화 되는 거야. 그러면 그냥 대중들이 납득할 수 있는 뭔가 그 꺼리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또 하나 걸리는 거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아서 플렉은 찌질이잖아. 찐따잖아. 그렇기 때문에 한 번 폭발해가지고 사람을 진짜 와다다다 죽인 좀 희대의 미친놈이긴 하지만 결국 그게 본능이 어디 안 가거든요? 본성이 어디 안 가요. 근데 아서 플렉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면 되게 소심하고 은근히 좀 감성적이기도 한 존재감도 없고 딱히 뭐 조커 빼면 별거 아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묘사가 돼요. 그런데 아니? 우리가 그 아서 플렉이 되게 뭔가 별거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차하고 넘어갔는데 이 영화 전반적으로 그 아서 플렉의 찐따 캐릭터성이 굉장히 크게 좌지우지 되는 게 많습니다. 아서 플렉 캐릭터가 벨붕이 되면
진짜 이도저도 아닌 촌극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애초에 그 조커라는 캐릭터가 고담 시티라는 그 배경의 플러스로 정말 참고 참았던 찐따가 폭발하기 때문에 나오는 그 시너지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이 고담 시티에서 미쳤다라고 하면 조커가 나올 수가 없는 거지. 이 아서 플렉이 고담 시티에 있어서 조커가 된 거잖아. 그 찐따를 기점으로 한, 그리고 그 찐따의 캐릭터성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라면 이렇게 푸는 게 가장 현실적이고 적절한 엔딩일 거라 생각해요. 그래도 이거는 이제 여러 번 곱씹어가지고 이렇게 난 결론이고, 여전히 아쉽다는 거는 아쉬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 보면서 아이고 고민 많이 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어쩔 수 없이 아쉬운 거지. 솔직히 뮤지컬적인 요소가 이 정도로 많이 나왔어야 되나 싶긴 해. 그건 나는 진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물론 그 요소가 이 영화 어떤 연출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되게 친절하게 잘 설명해주긴 하지만, 아니 와킨 피닉스가 조커를 하는데 레이디 가가가 할리퀸 하는데 꿈에 그리는 캐스팅과 캐릭터 조합 아닌가? 왜 그걸 뮤지컬 영화를 통해서 해야 돼? 아, 내가 뮤지컬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해서 이렇게 아쉬운 건가? 저 진짜 초중반까지는 이 영화에서 뮤지컬 비중이 이렇게 많아야 될 이유가 뭐지? 라고 납득하는 것에 대해 최선을 다하는데 전력을 다했거든요. 근데 갈수록 그냥 지치더라고요. 그냥 이제 갈수록 그냥 팔짱 끼고 그래 니네 맘대로 해라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 뮤지컬 요소가 일종의 폴리아돼? 이게 두 사람이 공유하는 정신병 뭐 이런 비슷한 뜻이더라고요. 그런 묘사를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 쓴 거는 알겠어. 근데 그 비중이 이래야 된다는 건가? 그 제가 사실 조커 폴리아드 2편이 나온다고 해서 제일 궁금했던 게 뭐였겠어요. 그 아서 플렉의 혼란스러운 심리와 할리 퀸젤의 서사를 어떻게 엮을 것인지, 이거를 스토리적인 측면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가 제일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저는 1편에 그 브루스 웨인, 그러니까 배트맨이 잠깐이라도 등장한 게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조커 솔로 영화긴 하지만 결국 그 기반인 DC 원작 시리즈에서 갖고 왔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자연스럽게 엮은 듯한 느낌이고, 그 조커 솔로 영화로서의 그 캐릭터성과 함께 말아주는 느낌이라서 좋았어요. 그 센스가. 그래서 이번에 할리퀸이 나온다고 할 때도 그 원작 서사랑 이 조커 솔로 영화를 어떻게 이을지가 정말 기대가 됐던 거지. 원작에서는 정신과 의사였던 할리 퀸젤이 본인도 이제 다 포기하고 미친 짓을 같이 따라 걷겠다라고 진행을 되는 듯한데, 이번 영화에서는 그거를 단순히 그냥 배경으로만 다루더라고요. 완전 그냥 대사 몇 줄로만 그냥 풀어내기도 하고, 그 비중을 조금 더 살렸어도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 아, 마고 로비가 한번 했어서 그걸 그렇게 한 건가? 암튼 그 둘의 관계가 좀 더 진하게 다뤄졌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수어사이드 스쿼드에서 완전 맛만 깔짝깔짝 보여줘가지고 아쉬워했던 그 두 커플의 암튼 말이 많았는데 지독한 시리즈물이구나 조커는. 뭐 1편이든지 2편이든지 개인적으로 제가 감당하기 좀 힘든 톤의 작품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조커를 볼 때마다 참 4D 같다라고 느끼는 것이, 영화를 보면 그 공중화장실 특유의 되게 톡 쏘는 찌린내 있거든요. 그 암모니아 냄새, 그게 되게 강하게 전달돼요. 공감각적인 경험을 영화에서 할 수 있구나. 참 신기한 경험이다. 결론은 이제껏 우리가 알던 조커랑 비교해서 보면 안 될 것 같다. 이거는 사실 불건전 찐따의 캐릭터 원탄물이지 않나.